서울의 명물거리 중에 하나, 귀금속 상가가 밀집해 있는 종로입니다. 수십 곳의 귀금속 판매점과 도매상가가 있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곳. 젊은 친구들 커플링하러도 오시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전에 있던 거 다시 세팅하러도 오시고, 또 뭐 팔찌, 반지, 귀걸이 뭐 없는 거 없으니까 종로는 많은 사람 아시는 분들은 다 오세요. 귀금속에 관한 한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는데요. 최신 유행하는 다양한 모양의 장신구에서 결혼 예물까지 두루 찾아볼 수가 있는 곳이죠. 특히 직접 제작까지 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많아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아주 특별한 맞춤 제품 또한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리세팅하는 데 있어서 가격적인 측면 메리트가 있나요? 네, 가격은 물론 등급이나 디자인에 따라 가격 폭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새로 구매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제품을 가지고 와서 하시는 경우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들어서 연락드리면 한눈에 보기에도 오래돼 보이는 묵직한 반지와 목걸이, 펜던트를 가져온 앳된 고객. 예, 색깔도 예쁘고. 이걸로 맞춤 장신구를 만들 예정이라는데요. 엄마가 쓰던 반지를 저한테 물려주셨는데 제가 끼기엔 너무 조금 노숙하니까 제가 그거 목걸이로 바꾸고 싶어서 방문하게 됐어요. 스톤 형태를 조금 젊은 느낌으로 해서 좀 트렌드를 좀 맞춰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떤 의상에도 사용하시기가 아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트렌디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 고객 취향에 맞춰 의뢰인이 보는 앞에서 디자인부터 진행합니다. 직접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따라오세요. 제작은 매장과 이어진 작업장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0여 명의 작업자가 일하는 이곳의 귀금속 전문 공장. 금속을 녹이는 주물에서 디자인, 보석 세팅까지 전 공정이 이루어집니다. AS도 하고 플래티넘도 하고 원도 하고 18K, 14K도 하고 다 하는 거죠. 여기서 다 만드시는 거예요? 특히 유색 보석은 물론 최고가 다이아몬드까지 다양한 보석을 활용한 제품을 만드는데요. 요즘은 더 화려하고 독특한 디자인에 맞춤 귀금속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군요. 그중 귀금속 재가공을 할 때는 꼭 고객이 보는 앞에서 보석을 분리하는데요. 고가의 제품을 다루는 만큼 혹시 있을지도 모를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오래전에 세팅했던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그 어떤 이제 물린 상태에서도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보석은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보시는 데서 일단은 확인을 이제 하시는 게 좋죠. 오늘 의뢰가 들어온 것은 의뢰인의 엄마가 예물로 받은 것들입니다. 어머님 세대들이 이제 결혼할 때 받았던 그 옛날에 받았던 그런 이제 폐물들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이제 하시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금 제품을 만들기 위해선 일단 금의 모양을 잡을 틀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미리 크기별, 모양별, 종류별로 만들어둔 왁스 기본 모형을 이어붙입니다. 주문을 붓기 위해서 여기다 심는 거죠. 섞어 매물하고 지원기를 담가놓고 하면 이게 1000만 넘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다 이제 금을 넣어서 부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장신구는 불규칙적인 디자인이 많기 때문에
달군 도구로 기존의 모양을 변형해 고객의 취향에 맞춘 새 틀을 만듭니다. 신문하면 나무와 똑같다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흔히 부르기에 틀이라고 불러요. 아, 틀이라고요? 이 과정은 재가공을 할 때나 새 제품을 만들 때 모두 똑같이 이루어지는데요.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기 위해 틀도 작업할 때마다 각기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완성된 트리는 석고틀에 넣어 굳힌 뒤 녹인 금을 부어 장신구 모양을 만드는데요. 기포가 생기거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석고를 붓고 1시간가량 굳힙니다. 한 7, 800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 석고 안에 있던 초만 다 녹아요. 녹고 그 물건 형태만 석고 사이에 남는 거죠. 그럼 녹여서 금을 부는 거죠. 모양을 잡을 틀 준비가 완료되면 이제 금을 준비할 차례. 그런데 대체 이 어마어마한 건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요? 아니, 왜 이거 뭐예요, 그럼? 아, 금 자르는 겁니다. 공사 현장에 있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공사 한장 쓰고요. 근데 이거 왜 이거를? 금이 강도가 세가지고 네. 이걸 써야지 금이 잘리지. 일반 손편지 같은 것은 안 돼요. 안 잘려요. 네. 몇 그램 잘라요? 한 20g 정도만 잘라요. 20g이요? 네. 작은 금덩이를 자르기 위해 동원된 실로 엄청난 크기의 펜치. 금이 깨물어질 정도로 무르다고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금이 단단하기 때문이라는데요. 필요할 때마다 커다란 금 블록을 잘라서 사용합니다. 네. 210g이면 이게 한 1,000만 원 약간 넘죠. 1,000만 원요? 워낙 고가의 물건을 다루다 보니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필수. 장부에도 그때마다 사용 내역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그때 다 체크를 하시네요. 네. 금은 체크를 해야지 아니면 돈이 아무래도 금액이 있으니까 네. 체크를 해줘야 돼요. 금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해도 소홀히 대할 수가 없는데요. 매일 금을 만지는 작업자들에게도 다룰 때마다 항상 긴장되는 것이 바로 금입니다. 들어가기 전 중량, 나왔을 때 중량. 그걸 다 체크를 합니다. 현금이 계속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버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다 돈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안에서 지금. 귀금속 공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진풍경. 작업자들마다 앞치마처럼 두른 건 다름 아닌 금가루를 받기 위한 일종의 주머니인데요. 더구나 작업을 끝낼 때마다 구석구석의 먼지까지 꼼꼼하게 쓸어 모으는 작업자. 여기선 먼지 한 털도 다 귀하다는군요. 마트는 뭐 하나요, 저? 아, 이거 다 뭐예요? 이것도 다 돈인데요. 아, 먼지도 다 돈이에요. 그렇죠. 금가루를 모으기 위한 전용 소울에 전용 쓰레받기까지 사용해 청소하는 모습. 이렇게 모은 귀한 먼지는 전용 통에 한 대 모으는데요. 금광이요? 아, 먼지도 금고에 넣으시는 거예요? 먼지가 아니죠. 이게 다 금가루예요. 금가루요? 뿐만 아니라 수시로 작업장 곳곳을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이는 작업자들.
작은 금가루 하나라도 발바닥에 묻어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금가루 같은 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청소기로 그걸 빨아들여가지고 금을 모아야 돼요. 모아놨다가 나중에 분석을 해요. 이렇게 꼼꼼하게 모은 금가루 섞인 먼지는 작업자마다 이름을 붙여서 금고에 넣어 보관했다가 분류하는 전문업체에 맡긴다고 하니 정말 금이 귀하긴 귀한 모양입니다. 본격적으로 의뢰받은 재가공 작업을 시작하는 작업자. 그 첫 과정은 고객의 요구에 맞춘 금 함량과 색상에 맞춰 주물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합금 재료예요. 이게 14K 핑크 골드라고 합금 재료예요. 주문 들어온 게 이게 14K거든요. 네. 14K면 이제 순금 함량이 58.5%인데 순금이 99.99잖아요. 네. 그 함량을 낮춰야죠, 이게. 순금에 노란색이나 백색 또는 핑크색을 입혀 함량을 조절하는 합금철. 이걸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순도가 달라지는데요. 무게와 함량을 쉽게 조절하도록 하기 위해 합금철은 작은 단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걸 조금씩 넣으며 중량을 조절하는데요. 함량을 맞추는 게 중요한가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소비자들은 그걸 믿고 함량을 믿고 구입하는데 그게 틀리면 안 되죠. 각기 다른 색의 비율과 합금철의 금이 준비되면 이제 주물실에서 녹여 각기 한 덩이씩 만들 차례입니다. 매일 모든 작업이 시작되기 전 주물을 준비하는 건 강판기 씨의 몫입니다. 이게 온도가 거의 1000도 가까이 되거든요. 300도에서. 한 1, 2분 나가요. 한 2분 정도. 잘 녹은 금은 석고가 터지지 않도록 살짝 식힌 후 준비해둔 석고틀에 부어 완전히 식힙니다. 금이 식어서 굳은 뒤 석고가 든 통을 물에 넣어 씻으면 초가 녹은 자리에 모양을 잡은 금부치가 나오는 겁니다. 물에만 넣으면 이렇게 석고가 다 분해돼요? 예, 식어올 때. 식어버리면 분해가 안 되고, 일일이 망치를 때려서 떼우려면 힘들죠. 이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모형부터 만들어야 하는 상황. 다행히 말끔하게 일이 잘 된 모양입니다. 잘 나오네요.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말려 확인하니 우그러진 곳 없이 말끔하게 완성된 모습. 귀금속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 끝난 셈인데요. 완성된 금부치 역시 일일이 무게를 재서 확인합니다. 이걸 또 무게를 재시네요. 주물 전 무게하고 주물 후 무게를 비교를 해가지고 주조하는 과정에서 금이 탔을 때 약간 금이 타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계산해서 금 차이가 딱 맞는 거죠. 녹이기 전과 후의 무게가 0.1g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런데 살펴보는 작업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에 녹였던 건 0.01g 차이가 났던 반면 마지막에 녹인 백금 합금은 그 10배인 0.1g의 차이가 나게 된 겁니다. 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건지 꼼꼼히 살펴보는 작업자. 지금 이런 경우는 이게 하나 떨어져서 없어졌잖아요. 방울 2개 하는데 없어졌잖아요. 석고통 찾아야 돼요. 아, 이걸 석고통에서요? 네. 찾으러 가야죠. 돈도 돈이지만 고객이 의뢰한 금의 중량을 맞춰 제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작은 조각 하나라도 잃어버릴 수 없는 건데요.
여기 있죠. 어디에? 주물철하고 주물하고 중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럴 땐 보면 이게 거의 뭐 90%는 회수를 해요. 우여곡절 끝에 찾아낸 눈물만한 금조각.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장신구를 만들 차례입니다. 그 첫 시작은 트리를 조각조각 자르는 것부터인데요. 각자 맡은 귀금속을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작업자들. 귀금속 재가공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3일에서 일주일가량입니다. 이 작업장에서 값비싼 보석을 다루는 일은 최고참 작업자가 담당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까다로운 작업인 만큼 공정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더구나 이번 재가공 작업엔 고가의 다이아몬드가 여러 개 사용될 예정이라 더욱 부담스러운 작업이라는군요. 솔직하게 부담 가는 건 큰 게 부담 가는 왜 크게 더 힘드네요? 힘드는 것보다 부담 가는 게 부담 가는 미리 모양을 잡아둔 금붙이에 다이아몬드를 넣고 물리는 과정. 특히 이번처럼 고객이 의뢰한 보석을 활용해 작업하는 경우엔 더욱 신경이 쓰이게 마련입니다. 꺼리죠 사람들이. 이 작업을 하기 꺼려해요? 왜요? 하나 해다 깨지면 골치 아프잖아.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 점체 보석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너무 아픈데. 한참을 보석과 씨름하던 작업자. 결국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발이 부러져. 이런 현상이 알이 너무 크니까 발을 많이 타잖아요. 발이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 버렸어. 해봐야 돼. 서둘러 현미경을 이용한 미세 용접을 시작한 작업자. 다시 처음부터 틀을 만들 수 없으니 이렇게 해서 떨어진 다리를 붙이려는 건데요. 하지만 워낙 미세한 작업이다 보니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 진짜 감당하고 겨우 다리를 이어붙이고 용접면을 매끄럽게 다듬고 보석 물리는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들어갔어요? 갱신이 땀나는 거 봐요. 이거는 깨지면 이제 저기니까. 이거는 몇십 년을 해건 저기 해던 거는 보석이라는 것은 특히 유색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언제 깨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보석 단장이 되시는 거예요? 반지와 펜던트에서 빼낸 가넷까지 깔끔하게 자리를 잡으니 드디어 의뢰받은 재가공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다 된 거예요? 이건 마무리만 하면 돼요. 마무리만 하면 돼요. 이제 광택을 낼 차례. 깔끔하잖아요. 이쁘죠?
다소 촌스럽던 디자인의 반지와 펜던트에서 화려한 디자인의 목걸이로 완전 새롭게 재탄생한 모습. 추억이 깃든 보석에 작업자들의 수고와 정성이 더해져 더욱 가치 있게 빛나게 되었습니다.